시신 인도도 늦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희생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검안서를 작성할 검사부터 법의관까지 모두 부족했던 탓입니다. 결국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야 정부는 뒤늦게 검시 인력을 늘렸습니다. 유족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죽은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길 기다리는 유족들은 그 이름에 다시 무너집니다. 이상입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반나절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신원조차 듣질 못했습니다. 78년생입니다. 저희가 바로 명단은요. 바로 붙이고 기다리던 마음은 다시 울음으로 바뀝니다. 혹시라도 가족의 이름을 부를까봐 공항 2층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수차례 당국에 신원 확인을 재촉했지만 오늘까지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검안실로 가려던 유족들 수십 명은 2시간 넘게 버스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참사 당일인 어제 현장에 파견된 법의관은 5명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추가 파견을 요청한 뒤에야 새벽에 5명이 더 추가되는 등 검시 인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법의 조사관이 11명이고 검시 조사관이 9명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검시 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체 검안서를 작성할 검사도 어제는 2명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에야 뒤늦게 충원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희생자 유족들이 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합동 분향소가 공항청사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분향소는 지금 꾸려지고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시작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공항 1층에 마련되는 것까지는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여행객들이 오가는 일상적인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합동분향소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1층 어디가 될지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비교적 공간에 여유가 있는 이곳 중앙 어딘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희생자가 나온 곳이 이곳 무안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분향소를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마련해달라는 건 유가족 들이 쭉 해오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오후에 그게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요, 이곳 공항 1층에도 유가족들 위한 쉼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노란색 텐트입니다. 그 옆으로는요,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가져온 이렇게 빵이라든지 커피, 물, 라면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 공항 곳곳에는 의료 지원 또 심리 상담 위한 부스도 세워졌습니다. 제 옆을 보시면 흰색 텐트가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운영이 마감이 됐습니다만 DNA 채취실입니다. 여기에서 DNA를 채취해서요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안 된 게 28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깐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일주일 기다려야 될지 어쩔지도 모르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며칠 기다려야 될지 기약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유족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가족들의 신원 확인인데요. 언제쯤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밤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사망자 179명이 이곳 무안국제공항 임시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8명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어젯밤에도 신원 확인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모습도 저희 취재진이 지켜봤습니다. 이건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부축하고 다독이며 가족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정부 관계자가 보이면 붙잡고 묻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알려주세요? 확인된 사람이라도 먼저 이렇게 알려주셔야 먼저 중요하죠. 확인된 사망자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부터 공항에서 가족들 소식을 기다린 이들은 밤이 되어도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명단은 조금씩 늘어갑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가족들의 눈은 부어올라 가라앉지 않습니다. 명단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은 무엇인지, 성별은 어떻게 됐는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합니다.
한 명 이름이 불리고 이를 확인할 때마다 다시 모두가 울었습니다. 사망자 신원 확인을 했지만 아직 절차는 남았습니다. 이제 신원 확인이 됐는데 가족이 가서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못 가고 무한정 기다려요. 계속 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거의 조카예요. 사고 이틀째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탑승객은 20명이 넘습니다. 지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가족과 DNA 대조를 해야 합니다. 이틀째 밤이 됐지만 가족들 누구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원이 확인돼도 장례 절차를 위해선 시신 인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 역시 더디죠. 시신 인도는 언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검시 검안을 해야만 시신 인도가 가능한 건데 일단 검안까지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신원 확인은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비행기에 탔던 내 가족이 정말로 사망을 했다. 이걸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훼손된 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갖춰서 검시 검안을 하고 그 이후에야 시신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검시 검안이 생각보다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서 유가족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겠지만요. 검안하겠다고 명단을 불러서 버스에 탔는데 45분을 기다리기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잠깐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인도 가능한 5분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신을 검안하라는 안내를 받으면 여기는 지금 1층인데요. 2층에 있는 1번 게이트 앞에서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활주로 근처까지 이동해서 임시 영안실에서 검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10분쯤 전에 6시쯤에도 사망자 8명에 대한 신원 확인해라, 검안해라 라는 안내를 받고 유가족 30명 정도가 버스에 타서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인도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많은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밤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태국에서 추억을 남기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나라 땅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한 아버지는 딸이 생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공항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아버지 전재영 씨는 딸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공항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얘가 이제 제일 위에예요. 나한테도 과일하고 뭐 고기하고 이렇게 갖다 주고. 전 씨는 얼마 전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평소 딸과 나누던 메시지들이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남은 건 새해 달력을 챙겨놓겠다던 대화 4줄 뿐. 아버지는 이 마지막 대화를 읽고 또 읽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화기 고장나서 내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다 날아가 버렸죠. 남은 사진도 딸이 생전에 메신저 프로필에 올려뒀던 몇 장뿐입니다. 아직 50도 안 됐는데 지금 한참 이렇게 활동하고 그럴 나이란 말이에요. 한 25년 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식사 중에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을 아는 채 공항을 찾은 가족도 있습니다. 느닷없이 점심 먹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 여기에 이 비행기를 탑승했다는 거야. 생전에 여행사를 운영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에 들어서야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대리운전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소규모로 다니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좀 살만 하겠다, 먹고 살만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고 이틀 전엔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손녀딸 사진을 보고 좋아했던 할아버지는 여행이 끝나면 손녀를 보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손녀딸 그제 새벽에 났는데 새벽에 나서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시면 이제 손녀딸 얼굴 처음 볼 건데 손녀딸 얼굴도 못 봤지. JTBC 심가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떠내보낸 아버지도 있습니다. 부모님 같았던 형 부부를 동시에 잃은 동생까지 유족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슬픔과 절망이 배어 있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간 형의 부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소식에 동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아내가 누구예요? 저도 이렇게 의기했고 형도 저를 많이 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이 이게 발견해서 형수의 신원 확인을 종일 기다리며 화도 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30대 아들은 결혼을 앞둔 약혼자와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꽁은 프로축구급이에요. 꽁차는 건 프로축구급이에요. 달리기도 잘하고 체력이 좋아. 늘 아빠를 생각해주는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뭐 필요해? 어디 나가면 옷 눈에 드는 거 있어. 아빠 사갖고 와서 입어보라고.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에서 과장 다니가지고 3년. 이제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러보기밖에 못했어. 불러보기밖에 못했어. 이름만 불러보기밖에 못했어. 아들아밖에 못했어. 7남매 중 한 명인 동생의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6남매가 모두 공항에 달려왔습니다. 동생하고 엄마하고 딸이 5분 가기로 나왔어요, 확인이. 근데 아빠가 안 나왔어요. 가족이니까 같이 데리고 가려고. 안 돼요. 가족이니까 기다렸지. 바라는 건 단 하나,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가족이. JTBC 정인아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진 밤새 펜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편지를 들고 오늘 오후 JTBC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딸을 위해 쓴 편지를 기록해줬으면 좋겠다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78살 아버지는 이제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찌하라고 너만 먼저 떠났느냐. 이 좋은 세상에 너만 먼저 가버리면 엄마는 아빠는 가슴이 터지도록 아픈 줄 왜 몰랐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효녀였습니다. 모든 일에 관여했던 우리 딸,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줄까? 온몸으로 밀려오는 깊은 그리움의 아버지는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하늘나라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내기 바란다. 나이든 아버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우리 사위하고 같이 밤 1시에 우리 딸 시신을 확인하러 갔었어요. 그걸 보고 와서 잠이 안 와서 오늘 새벽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한번 적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바랄 수 있는 건 이제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꿈속에서 자주 만나면 좋겠다.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JTBC 이세연입니다. 네,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기자, 이제 참사가 발생한 지 34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예. 앞서 화성군청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한 군청에서만 전현직 공무원 8명이 희생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문했을 때 정말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공무원들이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그 국화꽃과 또 추모의 쪽지가 가득한 그 책상의 주인공은 아동복지, 또 노인복지, 또 청소년, 보육, 다문화 등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과장의 사무실에 갔을 때 막 출근한 그 직원들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슬픈 마음을 쪽지에 담아서 붙이고 또 꽃을 놓으면서 취재를 하는 저도 좀 슬픔을 감추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 한 명은 바로 내일이죠.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임을 하기로 한 공무원이었는데 역시 이번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동료 공무원들 말에 따르면 여행 다녀오면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 이렇게 메신저로 인사를 나눴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다라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교육청 소속 사무관 5명 또 광주 기아차 공장에 있는 직원과 가족 등 5명인데요. 역시 이렇게 한 직장에서 여러 희생자들이 나오면서 출근한 오늘 월요일 각 소속 직장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동료를 잃은 그 슬픔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희생자들이 이 참사 직전에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가 되고 있죠? 예, 하나씩 취재진에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또 4살 손자가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는 한 가족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뒤에 어제 오전 10시 43분 아들에게 아들 내일 오지 오늘 방콕에서 온 여객기가 무안에서 추락했다 연락해 주세요라고 조금은 서툰 그런 글씨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메시지를 읽어야 이 말풍선 옆에 있는 숫자 1이 사라지지만 계속 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건요. 아들과 며느리 또 6살 손자를 잃은 한 가족의 메신저 내용입니다. 사고 여객기를 타기 전에 탑승자인 아들이 가족 전체 대화방에서 우린 오늘 밤에 돌아갑니다. 엄마도 경주 잘 갔나? 라고 안부를 물었고요. 어머니가 조심히 와. 엄청 추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들은 네, 내일 연락할게. 라고 했지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카카오톡 메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기내에 있던 탑승자가 새가 날개에 끼어서 착륙을 못하는 중이다라고 가족에게 보낸 내용인데요.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묻자 탑승자는 방금이라면서 유언을 해야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59분에 기장이 메이데이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1분 뒤에 보내진 카카오톡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기내 승객에게도 뭔가 돌발 상황이 안내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추정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앞서 그 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사라지지 않은 숫자 1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유족을 위로하는 움직임들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그 분향소 앞에서 시민단체가 급식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그 국회 앞 탄핵 집회 때 선결제 문화가 굉장히 돋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곳 무안공항에도 선결제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공항 2층에 있는 카페인데요. 저희가 영상을 오후에 촬영을 했습니다. 카페 봉사자 및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드시길 바랍니다. 선결제 됐다 이런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카페 점주는 결제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다만 익명의 시민이 아메리카노 100잔, 카페라떼 100잔을 유가족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선결제를 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참혹한 참사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JTBC는 이곳 전남 무안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취재해 나가겠습니다.